교장 선생님,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됐어. 한국 학생은 앉아 있어. 동양인 학생은 기계적인 공부만 하고 수학적 사고는 없어.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 풀 수 있어요. 네가 뭐 안다고 설쳐. 조용히 하고 앉아 있어. 이번에 전국 수학대회 동양인, 특히 한국인 학생은 출전 불가다. 수학 천재인 민수가 외국인 교장에게 무시를 당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특히 한국인의 자부심을 위해 수학대회 출전을 혼자서 준비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전말을 이제 공개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보스턴은 낯설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에 이마를 댄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격자무늬로 반듯하게 정리된 도로들이 마치 거대한 좌표평면처럼 보였죠. 한국의 구불구불한 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옆자리에 앉은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공항을 나서자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낯선 공기를 앞으로 몇 년간 마셔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웨스트브룩 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 대학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다른 시대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학과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복도에는 영어로 된 수식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학 전공 성적이 4.3이었던 민수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낯선 동양인 학생일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민수는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세미나실은 3층이에요. 앤더슨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세미나실 문을 열자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일제히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민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았죠. 아, 새로운 편입생이군. 교수대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학과장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민수를 훑었죠.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어? 한국 학생들은 계산이 빠르다고 하던데. 교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 그럼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볼까? 칠판에 이 명제를 증명해보게. 앤더슨 교수가 칠판에 수식을 적었습니다. 민수는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알았어요. 한국에서 여러 번 풀었던 유형이었죠. 하지만 증명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증명 과정이 그려졌지만 영어 단어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이것은 먼저. 더듬거리는 민수의 모습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어요. 민수의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분필이 미끄러졌죠. 충분해. 앉아도 좋아. 앤더슨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봤듯이 동양 학생들은 공식은 잘 외우지만 진짜 수학적 사고는 부족해. 기계적인 학습의 한계지. 그 순간 민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민수는 혼자 남아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풀지 못했던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휙휙. 분필이 칠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5분도 안 되어 완벽한 증명이 완성되었죠.
하지만 그것을 영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민수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인상적이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수가 돌아봤어요. 문가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사라 밀러 교수예요. 대수학을 가르치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수업에서 긴장했나 봐요. 영어가 어려워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칠판의 증명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접근법 흥미로워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나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방법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죠. 네, 저희는 기하학적 직관을 먼저 사용해요. 멋지네요. 내일 제 연구실로 와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밀러 교수가 나간 후 민수는 다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굴욕이 아직도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메고 건물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보여주고 말 거야. 내가 기계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민수는 영어 수학 용어집을 펼쳤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첫 수업은 어땠어?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 아버지가 걱정할 게 뻔했죠. 좋았어요, 아빠.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웨스트브룩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낯선 땅이었지만 이제 민수에게는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공식 암기 기계가 아니라 진정한 수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3월의 어느 날 민수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학 교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창밖에 머물러 있었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봄이 그리웠어요. 혼자 또 여기 있네. 익숙한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라 밀러 교수였어요. 그녀는 민수 옆에 앉았죠.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들을 가리켰어요. 빼곡히 적힌 수식들이 보였죠. 답은 다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영어로요. 밀러 교수는 민수의 풀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거 정말 독특한 방법이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영어로 설명하기가 막막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풀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라이언 테일러와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들었어? 그냥 보이는 대로 푼대. 브라이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형적인 아시아 스타일이지. 이해는 못하고 패턴만 외워서 푸는 거야.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죠. 밀러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브라이언, 그만해요. 다른 접근법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진정한 수학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브라이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밀러 교수는 다시 민수를 돌아봤어요. 민수, 내일 내 연구실로 와요. 보여줄 게 있어요. 다음 날 민수는 밀러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책장에는 동양 수학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죠. 조선시대 산학책이에요? 맞아요. 구장산술, 산악계몽. 정말 놀라운 책들이죠. 밀러 교수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이걸 봐요. 조선의 수학자들은 기하학적 직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민수가 문제를 푸는 방식과 비슷해요. 민수는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자로 쓰인 수학 문제들이 보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죠.
저도 할아버지한테 이런 걸 배웠어요. 어렸을 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떠올린 추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수학자였나요? 아니요. 그냥 한학을 하셨어요. 가끔 재미있는 문제를 내주셨죠. 밀러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의 수학적 직관은 그때부터 길러진 거예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며칠 후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산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냈어요. 하지만 증명 문제 앞에서 다시 막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완벽히 이해했지만 영어로 논리를 전개하는 게 어려웠죠.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산 파트 만점, 증명 파트 60점. 앤더슨 교수가 민수의 시험지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죠. 역시 내 예상대로군. 진정한 수학적 사고가 부족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브라이언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스터디 그룹에 들어올래? 아, 미안. 우리는 증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 브라이언의 조롱에 주위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둘러 교실을 나왔죠. 기숙사로 돌아온 민수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였을 거예요. 한참 후에야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시험은 어땠어? 민수야? 계산은 만점이었어요. 증명이 좀? 전화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거기서는 증명이 중요하잖아. 더 노력해야지. 노력하고 있어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해요. 하지만 영어가? 시스템이. 민수야, 변명하지 마. 다른 한국 학생들은 잘하고 있잖아. 그 말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다른 한국 학생들은 적응을 잘하고 있었죠. 문제는 자신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걸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밀러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 괜찮아요? 오늘 수업에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정말 수학을 할 자격이 없는 걸까요? 밀러 교수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봐요. 동서양 수학의 만남에 대한 책이에요. 당신이 가진 두 가지 수학 언어를 융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수학의 두 얼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요. 당신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죠. 밀러 교수가 떠난 후 민수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다양성은 수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책상 위 램프는 아직 밝게 빛나고 있었죠. 포기하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4월의 어느 아침 수학과 게시판 앞이 붐볐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읽고 있었어요. 민수도 군중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죠. 제15회 국제대학생 수학 경시대회 참가자 모집.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팀은 3명, 개인전도 있음. 지역 예선은 5월. 민수는 중얼거리며 공고문을 읽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이 이미 팀을 짜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벌써 2명의 친구와 함께 서 있었죠. 민수는 용기를 내어 몇몇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팀의 자리가? 미안, 이미 다 찼어. 차가운 거절이 돌아왔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민수를 피했죠.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와 팀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때 앤더슨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죠. 박민수, 팀을 못 구했나? 그럼 개인전에 집중하게. 네가 정말 실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증명할 수 있겠지. 교수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의 단호한 대답에 앤더슨 교수는 잠시 놀란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죠. 기대하고 있겠네. 동양식 암기법이 얼마나 통할지. 교수가 떠난 후 민수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솟아올랐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밀러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국제대회에서 꼭 이기고 싶어요. 밀러 교수는 민수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뭐든 하겠습니다. 밀러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가 가진 두 가지 무기를 합쳐야 해요. 한국의 직관과 미국의 논리를요. 그날부터 비밀 특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민수는 밀러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어요. 이 문제를 봐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30분이 걸려요. 하지만 밀러 교수는 칠판에 도형을 그렸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보자마자 뭔가가 번뜩였어요. 아, 이걸 이렇게 돌려서 보면 민수는 도형을 다른 각도로 그렸습니다. 복잡했던 문제가 갑자기 단순해졌죠. 바로 그거예요. 조선 산악의 전화법이에요. 관점을 바꾸는 거죠. 민수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오래된 방법이 현대 수학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 것이었어요. 이제 이걸 영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요. 밀러 교수는 인내심을 갖고 민수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핵심은 시각적 변환이에요. 민수의 영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는 핵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의 노트는 새로운 풀이법으로 가득 찼어요. 동양의 직관과 서양의 엄밀함이 만나 독특한 스타일이 만들어졌죠. 어느 날 밤 민수는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브라이언이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브라이언은 칠판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푸네. 역시 제대로 된 수학이 아니야? 이것도 수학이에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코웃음을 쳤어요. 예선에서 보자고. 내 이상한 방법이 통할지. 브라이언이 나간 후 민수는 다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드디어 지역 예선 날이 왔습니다. 보스턴 컨벤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동부 지역 최고의 수학 인재들이 모였죠. 제한 시간은 3시간. 5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문제지를 펼쳤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정수론이었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복잡했죠. 기다려. 이걸 기하학적으로 보면 민수는 숫자들을 점으로 바꿔 그렸습니다. 갑자기 패턴이 보였어요. 10분 만에 첫 문제를 해결했죠. 옆에서 브라이언이 민수를 흘끗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민수는 독특한 방법으로 풀어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수식과 씨름할 때 민수는 그림을 그리고 패턴을 찾았어요. 마지막 문제는 누구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하 문제였죠. 민수도 막막했어요.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종이를 접으며 보여준 마술 같은 증명이었죠. 민수는 문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도형을 접었다 펼쳤다 반복했어요. 아, 민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위 학생들이 놀라 쳐다봤죠.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답을 찾았으니까요. 남은 30분 동안 민수는 증명을 써내려갔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림과 수식으로 논리를 명확히 전달했어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지쳐서 의자에 기댔어요.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렸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위 박민수. 특히 마지막 문제의 해법은
놀랍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발표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앤더슨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의 기하학적 접근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동양 수학의 직관과 서양 수학의 엄밀함이 만난 훌륭한 사례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브라이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네가 이길 줄 몰랐어. 그 방법 정말 특별하더라. 민수는 놀랐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밀러 교수가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국 대회가 기다리고 있죠. 민수는 트로피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역 예선 우승 소식은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민수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어요. 어떤 눈빛에는 놀라움이, 어떤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죠. 박민수, 학과장실로 와. 수업이 끝난 후 앤더슨 교수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학과장실에 들어서자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과 사진들이 민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앉아. 앤더슨 교수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운이 좋았던 모양이군. 하지만 전국 대회는 차원이 달라. 운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앤더슨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증명해보게. 전국 대회에서 말이야. 교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죠. 네가 정말로 실력이 있다면 전국 무대에서도 통할 거야.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돌아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양식 교육의 한계를 모두가 보게 되겠지.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학과장실을 나온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브라이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 할 말이 있어. 민수는 놀랐습니다. 브라이언이 먼저 말을 거는 건 처음이었죠. 뭔데? 네 풀이법. 다시 보고 싶어.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두 사람은 빈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칠판에 지역 예선 문제를 다시 풀어 보였어요. 이렇게 보면 숨겨진 대칭성이 보여요? 민수가 도형을 그리자 브라이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간단했다니.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본 거죠. 브라이언은 한참 동안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너의 방법은 아름다워. 민수는 놀라서 브라이언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어요. 전국 대회 함께 준비하지 않을래? 이번엔 민수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브라이언이 손을 내밀었어요. 서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부터 둘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먼저 전체 구조를 파악해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거죠.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설명을 노트에 적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논리적 엄밀함과 민수의 직관적 통찰이 만나 시너지를 만들었죠. 5월 중순 드디어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는 열기로 가득했어요.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수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긴장돼?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떨려요. 나도야.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걸 믿자. 첫날은 팀전이었습니다. 웨스트브룩 대학은 급조된 팀이었어요. 민수와 브라이언 그리고 다른 학생 한 명이었죠. 시간은 4시간, 문제는 10개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첫 문제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복잡한 조합론 문제였죠. 팀원들이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민수는 문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어요. 잠깐, 이거 바둑과 비슷해요. 바둑? 네. 돌을 놓는 경우에 수를 세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민수가 그림으로 설명하자 브라이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협력하자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통은 어려웠어요. 민수의 직관을 말로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결과는 중위권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승부는 개인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민수는 오래된 책을 꺼냈습니다. 밀러 교수가 준 조선 산학책이었어요. 뭘 보는 거야?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수학책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민수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복잡한 기하 도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프랙탈이랑 비슷하네? 맞아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감탄했습니다. 민수의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은 개인전 예선이었습니다. 민수는 어제보다 더 긴장했어요. 손이 떨렸죠. 문제지를 받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인 리만 가설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해. 복잡한 것 속에는 단순한 진리가 숨어 있다. 민수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몰입했어요.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죠. 갑자기 번개처럼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동양의 음양 사상과 서양의 소수 이론이 머릿속에서 만났어요. 이거야. 민수는 급하게 펜을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증명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지쳐서 의자에 쓰러졌어요. 했을 수 있는 모든 걸 했죠. 밖에서 기다리던 브라이언이 달려왔습니다. 어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저녁 앤더슨 교수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군, 박민수.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틀렸다는 걸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최종 라운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죠. 민수 괜찮아? 브라이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떨려서요. 대회장은 어제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종 라운드에는 20명만이 올라왔어요. 전국 최고의 수학 천재들이었죠. 오늘은 단 하나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간은 4시간입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의 손에 땀이 났어요. 이 문제는 리만 가설의 특수한 경우를 다룹니다. 완전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의적인 접근을 기대합니다. 문제지가 배부되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수의 분포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대회장은 연필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막막한 표정이었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어요. 복잡한 해석학 이론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죠. 안 돼. 이대로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앤더슨 교수의 조롱하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봐야 한단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수식이 아닌 그림으로 상상해봤죠. 소수들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선으로 이었습니다. 갑자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태극 문양이랑 비슷해.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소수의 분포가 음양의 조화처럼 보였어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작했어요. 종이를 접었다 펼치며 3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봤죠. 접으면 대칭이 생겨.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선시대 종이접기 수학이 현대의 난제와 만난 순간이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앞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수식으로 가득 채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민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맞다는 직감이 왔어요. 남은 시간 동안 민수는 자신의 발견을 수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동양의 직관을 서양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었죠. 시간이 끝났습니다. 펜을 내려놓으세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2시간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무도 완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망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 학생이 놀라운 통찰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관점이었죠.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당신의 접근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수를 음과 양으로 봤습니다. 홀수 번째 소수와 짝수 번째 소수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걸 3차원으로 접어서 보면 숨겨진 대칭성이 나타납니다.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요. 민수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었어요. 이것은 정말 독창적입니다. 한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증명은 아니지만 이 접근법은 리만 가설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심사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만장일치로 박민수 학생에게 우승과 함께 특별 창의상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시상식이 끝나고 앤더슨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박민수,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네. 자네의 수학은 진짜였어. 민수는 놀라서 교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네. 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앤더슨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교수님, 저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만날 때 더 큰 것이 태어난다는 걸요. 브라이언이 달려와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그 발상은 어떻게 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됐죠. 밀러 교수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수, 당신이 해냈어요. 동서양 수학의 아름다운 만남을요. 한 달 후 민수의 접근법은 수학저널 수학연보에 소개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학자들이 주목했어요. 웨스트브룩 대학교는 국제 수학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수학적 사고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다양성이 혁신을 낳는다. 새로운 학과 모토가 현관에 걸렸습니다. 앤더슨 교수가 직접 제안한 문구였어요. 민수는 교정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브라이언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다음 학기에 우리가 함께 세미나를 열면 어때? 동서양 수학의 융합에 대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이 미국 땅에서 꽃을 피운 것처럼 민수의 수학도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듯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